역적의 딸 소원왕후가 폐위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바로 있었던 덕분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 소원왕후는 세종하고 굉장히 금실이 좋았다고 알려져 있죠. 이 소원왕후는 사실은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이 세종이 이 1418년 8월에 즉위를 하죠. 그런데 이 세종이 즉위를 하자 동시에 이제 소원왕후도 이제 이 세자빈에서 왕비가 됐겠죠. 세자빈 된 지 몇 달 안 돼서 다시 이 왕비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세종이 왕이 되긴 했지만 이 태종이 아직 살아있죠. 태종이 상왕으로 이렇게 살아있고, 태종뿐만 아니라 태종의 형인 정종도 역시 상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의 왕위에 오를 당시에 왕이 3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이 2명이나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소원왕후라는 사람은 시몬이라는 인물의 그 딸인데, 그래서 세종이 왕위에 오르자 장인인 시몬을 영의정으로 삼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소원왕후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시몬은 이제 영의정으로 삼아가지고 이 시몬이 그 명나라에 이제 사은사로 가게 되죠. 황제에게 이제 이 조선의 그 어떤 왕이 즉위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사은사로 가게 되는데, 이 시몬이 사은사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야말로 이제 온 장안이 이제 문정성시를 이루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한성 바닥에 그냥 수레가 넘쳐가지고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많았다. 이런 소리를 태종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태종이 갑자기 이 시몬이라는 자기의 사돈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지금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의 처남들인 민무고, 민무질, 민무협 이런 사람 4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척들이 설친다. 그리고 외척들이 설치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왕이 힘이 없어진다.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아들을 갖다가 이 왕위에 올렸는데 자칫하면은 시몬이 왕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국정을 농단하겠구나. 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말하자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몬이 명나라로 사신을 간 사이에 이 당시에 이 자의정이던 이 박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박언이라는 인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몬을 역적으로 몰아요. 그 시몬의 동생 중에 심정이라고 있었는데, 이 심정을 이 역적으로 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범이 바로 시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신으로 보내놓고 역적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몬은 이제 사신으로 잘 갔다 왔죠.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주에 딱 도착을 했는데 자기가 역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왜 역적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항변을 할 기회를 달라. 이랬는데 그게 대해서 항변할 기회도 전혀 주지 않고 시몬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요. 그러니까 시몬은 사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죄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그냥 인정한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왕비인 자기 딸, 그 다음 자기 집안 모든 그 어떤 자기의 심씨 일가들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승복하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몬은 역적이 돼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시몬이 역적이 되면은 시몬의 딸인 소원왕후는 어떻게 되느냐? 역적의 딸이 돼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이 사람이 1418년 8월에 왕비가 됐는데, 이 시몬이 역적이 된 게 11월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왕비되고 3개월밖에 있지 않았는데 역적이 돼버린 거고, 역적의 딸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자의정 박원을 위시해가지고
조정의 대신들이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둘 수가 없다. 배출해야 된다. 뭐 이런 상소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 같은 경우도 이 신하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이때에 소원왕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소원왕후는 이제 막 1418년 9월에 아들을 출산해요. 그리고 아들 출산한 지 한 달여 있다가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뭡니까?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황에서 역적의 딸이 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밥을 굶는 거예요. 곡기를 끊고 죽겠다는 거지. 그래 드러누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럼 남편 세종은 어떻게 하고 있냐? 세종이 근데 자기 아버지인 태종에게는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대해서 항변도 하지 않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자기의 왕비를 내쫓게 되면 세종은 자기의 어린 자식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제 이때 태어난 아들이 셋째인데, 이 셋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안평대군이에요. 안평대군 이용이라고. 그러면 첫째와 둘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는 문종이고, 둘째는 나중에 세조가 되죠. 수양대군. 이 둘에다가 이제 안평대군까지 있는 어린애가 3명이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큰딸 또 정소공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이 이렇게 4명이나 줄줄이 있는데, 엄마가 지금 곡기를 끊고 자기 아버지가 집안이 역적으로 몰렸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이나 엄마나 전부 다 뭡니까? 노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의 엄마도 다 노비가 되고, 왕비의 오빠도 전부 노비로 다 가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만 살아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조정 대신들은 폐위시키라고 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은 자기 이 태종 아버지한테 크게 항변도 못하고 있고, 그 남편 세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옆에 이렇게 왕비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버지에게는 동의 못한다. 그리고 내 아내를 내쫓을 수 없다. 어떻게 자식들의 은밀을 내쫓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뜻으로 그냥 말도 안 해요. 그걸 또 크게 말하면서 덤비거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를 폐위를 시키자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제 태어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왕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자를 지금 현재 막 젖먹인데 키워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아비도 그 어린 애가 정말 너무나 애처롭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태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손자가 너무 불쌍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빗발치는 폐위 소동을 막은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갓 태어난 2달짜리 왕자 안평대군이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안평대군이 사실은 엄마가 궁궐에서 내쫓기는 것을 막은 셈이죠. 사실 이 소원왕후는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예, 소원왕후는 그 8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았거든요. 10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보면 또 소원왕후는 5째, 6째, 7째는 다 연년생으로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죠. 시집 오고 나서 4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1, 2년 상간으로 계속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만큼 소원왕후는 다산을 한 그런 왕비인데, 그 다산 덕분에 궁궐에서 폐위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소원왕후가 이때 폐위가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소원왕후 집안은 전부 다 싸그리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왕후가 이때 폐위되지 않고 버틴 덕분에 노비로 가 있던 어머니도 나중에 복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형제들도 전부 다 노비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나중에 세종이 죽고 나서 문종이 들어서 가지고 시몬을 결국은 죄인의 상태에서 풀어주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자면 이 소원왕후가 왕비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송심씨 집안은 나중에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자면 이
두 달짜리 안평대군이 소원왕후 집안과 자기 어머니를 구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역적의 딸인 소원왕후가 폐위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바로 2달짜리 아이가 즉 이 안평대군 이용이 있었던 덕분이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역사의 사실입니다. 25명의 자녀 중에 세종보다 먼저 죽은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사일이 닥쳐오매 내 마음의 슬픔은 변화 절실하며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밥도 없고 근데 불행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